스티로폼 부표는 수화식 양식법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늘어났다. 물속에 줄을 들이워 종자를 키우는 이 양식법에서 물에 잘 뜨고 가벼운 스티로폼은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특히 많이 이용되는 곳이 남해안의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가 물속까지 층층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바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거제 앞바다의 부유 쓰레기 조사에 들어갔다. 물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의 특성을 감안해 20cm 표층에 있는 시료만을 채취한 결과 조그만 스티로폼 조각들이 많이 있네요. 예.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조그만 거 보이시죠? 네네. 예. 아까 좀 동그랗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이즈로 잘라진 거고, 예. 거기서 이제 더 조그맣게 잘라. 여기 그 부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스트라이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컴이 지금 파도나 영향에 의해서 많이 깨져서 밀려가지고 많이 떠있는 상태죠 지금. 정말 이 많은 조각들이 스티로폼 부표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그 원형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분포돼 있는 것일까?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찾았다. 2007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기록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한 스티로폼 부표를 1,600만 개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그 자료가 있고.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량은 대형 업체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10년 국내 양식장에서 사용한 스티로폼 부표는 1,700만 개에 달한다. 이 중 40%는 굴 양식장에 쓰였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소규모 업체의 생산량과 해마다 추가로 설치되는 것까지 더하면 실제 사용량은 그 이상이다. 스티로폼 부자들이 그 양식용에 쓰는 것들이 한 90%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양식장에 부표로 쓰고 있는 대형 부자, 이것들이 한 10% 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200만 개 정도가 하루 1년에 아마 그 바다에 깔린다고 봐야겠죠. 사용량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스티로폼 쓰레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방법이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감용시설이다. 버려진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잘게 부수고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친 다음 뜨거운 열을 가해 수십 분의 1로 줄이는 장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잉고트는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다시 활용된다. 가히 획기적인 듯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인력으로 일일이 다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인력 투입 대비해가지고 재활용하는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회수되는 전체 양 대비해가지고 한 20~30% 정도는 이제 폐기대 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스티로폼의 약 70%는 재활용된다. 스티로폼 부표의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그보다 낮은 20%대.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치된 채 바다와 해안가를 유령처럼 떠도는 스티로폼 쓰레기들. 워낙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데다 크기가 작은 스티로폼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수거조차 되지 않는다. 감용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스티로폼 부자를 많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이 1헥타당 굴 양식의 경우에는 1,600개 정도의 부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회수되는 양은 10% 정도 안 됩니다. 그럼 90% 정도가 바다로 그냥 버려지는 거죠. 대마도 해안을 뒤덮은 스티로폼 쓰레기도 대부분 양식장에서 사용된 부표들이다. 커다란 덩치에 흉물스럽기 짝이 없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처리하기 쉬운 편. 속수무책인 것은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들이다.
바닷물과 해풍, 악천후에 잘게 쪼개진 조각들은 훨씬 가볍고 멀리 이동해 수거조차 어렵다. 漂着ゴミの回収をするにあたってはやっぱりこういった小さいところまでは回収でき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ので、こういった手で取れるこのぐらいのサイズあたりを回収して、いると。その分の汚染については全く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だからこの発泡が、環境にどれだけ影響があるかというのをですね、今後はちょっと調べ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고운 모래가 십리길로 뻗어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마다 100만여 명의 피서객이 찾는 남해안 일대 최고의 명소다. 동시에 스티로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곳이기도 하다. 정기적인 해변 청소와 관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군에서 명사십리라는 이미지 때문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주울 때 큰 것만 주워내는 그런 단점으로 알갱이가 되어 있는 스티로폼은 배제되고 있다는 거. 바다에서 나온 스티로폼 알갱이들은 해안 곳곳으로 빠르게 흩어진다. 가까운 소나무 숲에도 새하얀 스티로폼 조각들이 가득하다. 치우는 이가 없으니 줄어들리 만무하다. 나날이 들어가는 알갱이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 One of the big problems with styrofoam is that it very easily fragments into very small pieces,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plastics like high-density plastics. 스티로폼 부자가 하나가 한 62리터 정도가 표준 부자인데 저희가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 부자 하나에서 완벽하게 다 알갱이로 쪼개졌다고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00만 개 이상의 조각 알갱이로 떨어져 나옵니다. 스티로폼 해양 쓰레기 문제는 부서져서 100% 해소할 수 없다는 거. 쪼개지고 흩어진 것들은 지금 바다에 영원히 우리가 수거할 수 없는 상태로 바다에 이제 계속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스티로폼은 어느 정도까지 잘게 부서질 수 있을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 실험에 들어갔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유리병에 모래와 40여 개의 스티로폼 알갱이를 넣고 30일간 빠른 속도로 마찰을 가하는 가속 풍화 실험. 과연 스티로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전자현미경을 통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0개 정도를 집어넣고 30일을 같이 이제 마모 실험을 했는데 한 50만 개 정도 조각.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조각이 실제 들어가니 EPS 알갱이는 약 2.5에서 한 3mm 정도 수준인데요. 생긴 이 입자는 수마이크로미터에서 심하게는 이제 나노 사이즈까지 쪼개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 알갱이. 만약 자연 상태에서 마이크로를 넘어 나노 크기로 부서진다면 우리가 스티로폼 쓰레기를 수습할 방법은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눈에 보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어려워지는 정도가 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역시 아까 지수함수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이나 노력이나 영향조차.